학교 가기 싫다고요. 학교 안 갈 거야. 학교 가기 싫어. 에이, 너무 흥분이 되시면 그런 것도 있어요. 찬 얼음 같은 거. 장어를. 아, 차가. 이거 꾀병을 부렸다는 거죠? 정확하게 저희가 옛날에 했던 그 네. 고전적인 수법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꾀병이라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안녕하세요. 10대들의 마음 챙기기 개그맨 이무일입니다. 특히 10대 시절 감정은 마치 이 롤러코스터처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그런 감정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내 마음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와주실 분은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문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고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소아청소년 파트를 맡고 있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문수라고 합니다. 저를 좀 보셨나요?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아, 예. 예전에 방송에 나오신 거 보고, 야. 네. 어. 못 보셨군요. 아니요. 개그 콘서트에서도 보고. 아, 개콘? 예, 예. 아, 그때부터. 네.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뭔가 사춘기 때 감정 변화가 막 요동치는 이유가 뭘까요? 생물학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때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좀 발달이 돼가지고, 네네. 감정을 활발하게 느끼는데, 그 감정을 통제를 하는 전전두엽이라고 뇌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은 아직 미처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감정이 폭발적으로 지금 느끼고 그것이 걸러져야지 되는데 네. 그 통제하는 부분이 아직 미숙해서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밖으로 나오고 감정의 기복이 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전전두엽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건가요? 몇 살 때? 청소년기가 되면서 네. 확실히 달라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같은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중고등학생은 좀 성숙한 친구가 있고. 중학교 1, 2학년하고 고3은 또 다르죠. 엄청 달라요. 네. 네. 확실히 원숙합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좀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좀 어디서부터가 이게 좀 우울이나 불만의 시작일까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저희도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좀 참을성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그렇죠.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 네.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네. 하나는 지속 시간 2주 정도 이상 네. 지속적으로 쭉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기능의 변화요. 기능의 변화는 뭐죠? 그러니까 학생이면은 공부? 직업이 학교 가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은 학교 가서 통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건데 네네. 그런 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평상시 잘 가던 학교도 이제 지각하고 제때 이제 못 가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집중력 같은 것도 떨어지고 하면서 네. 학업 성적 같은 것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학교 출결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전 같으면은 뭐 수행평가 같은 거 해야 되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 일들이 엄두가 안 나서 미루게 되고 평상시와 달라지면 일단은 뭔가 신호라고 보는데 그게 2주. 특정 기간, 그죠? 그 이상 지속적으로 그게 가고 그리고 동시에 두드러진 기능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건 약간 저희들이 뭔가 주의를 해야 되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약간 실제로 기억나는 사례가 뭐 있을까요? 남자 고등학생 되고 그 친구 같은 학교 출결에서 좀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의욕이 없다고 하고 이제 처지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신체 증상 같은 것들을 호소하면서 처음에 이제 배 아프다, 그다음에 이제 두통 같은 것들. 조퇴하려고? 야, 그쵸. 자꾸 조퇴하고 학교 그게 출결 실제로는 그러니까 꾀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꾀병을 부렸다는 거죠. 꾀병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케이스인데 네. 그 친구는 실제로 그게 불편한 거죠. 대학병원에 와가지고 검사해보면 검사에서는 별다른 건 없는데 본인은 정말 힘들고 정말로. 근데 검사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꾀병 꾀병이라고 하면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자신의 증상을 조퇴하고 싶어서 아닌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는 증상을 만들어내가지고 계속 그걸로 자꾸만 조퇴를 허락을 받으려 한다면 꾀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실제로 불편하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 친구는 뭐 어떤 치료를 심리검사도 좀 해보고 네네네. 그다음에 보고 별다른 거 없으니까 네. 일단 너가 꾀병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다. 그 점은 이제 그 친구한테 확실히 이야기해서 난 너를 선생님 믿는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 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꾀병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누가 봐도 네. 정확하게 저희가 옛날에 했던 그 네. 고전적인 수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예. 네.
네네, 말씀하시죠. 근데 네. 그 친구 얼굴이나 네. 그 사실 진지하거든요. 그런 거 이야기할 때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네. 부정적인 생각들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죠? 그게 한번 그 부정적인 생각에 바다에 빠지면 맞아요. 헤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맞아요.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치료를 좀 받고서 선생님한테. 지금은 안 다닙니다. 좋아져서. 아,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얼마 만에 좋아했어요? 초반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네네네.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약물 처방받고 이제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로 복귀해가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죠. 조금 일상생활에서 이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점진적인 근육 이완법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좀 릴렉스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네. 필요가 뭐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잠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막 제가 이제 막 감정 조절이 막 안 돼요, 막. 네. 아유, 학교 안 갈 거야. 학교 가기 싫어. 이랬을 때. 지금 당장 행동화로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서는 지금 유튜브 같은데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틀어 놓으시고 공부하지 마시고 그대로만 따라서 해도 좀 릴렉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친구 학생이 오면은 네. 뭔가 이렇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그때는 한 템포 늦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막 템포. 이러고 있으면 지금 당장 뭘 하는 것보다 학교 가기 싫다고요. 그렇죠. 학교 가기 싫어요, 선생님. 저 학교 내일부터 죽어도 안 갈 거예요. 학교 안 가요. 학교 안 가요. 네. 엄마가 저 여기 보냈죠? 나 내일 여기 안 올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여기도 안 올 거예요. 선생님도 안 볼 거예요. 네. 많아요. 저희 외래 많은데 그때 한 템포만 늦추고 보자고. 그리고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네. 한 템포 늦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네. 숫자를 뭐 거꾸로 센다든가 뭐 고무공 같은 것들 고무공을 이렇게 쥐어줘요. 그쵸 잡아가지고서 오케이. 꾹꾹하면서 좀 릴렉스를 시킨다든가 너무 흥분이 되시면 그런 것도 있어요. 찬 얼음 같은 거 찬 얼음 같은 거 잡아가지고 아, 차가! 그죠? 이게 식거든요 사람이.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잠깐 일부러 연기를 잠깐 해봤잖아요. 네. 금쪽 연기를 했는데 네. 선생님의 어떤 이런 상담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얘기를 전혀 이제 안 들으시고 선생님의 어떤 패턴대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흥분이 가라앉게 되네요. 그러면 그 감정 기복이 심한 아까 그런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네. 뭐 이렇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아이가 네. 그 부정적인 감정을 지금 느낀다고 할 때 네. 성급하게 거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려고 하고 너 이거 잘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려고 하고 바로 판단하는 거.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어드바이스를 너무 빨리 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너 이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낫고 왜냐면요 네,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어드바이스 주려면 네네네. 아이들 생각에는 엄마 아빠가 결국은 자기 생각한 대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말 자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고 네. 말문을 닫아버린다. 맞아요. 방문 닫고 그냥 들어가서 아무 그렇죠. 말도 안 하고. 마음의 문을 지금 닫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아이가 그런 것들 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들어주신 게 중요하다. 아이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아이가 그 감정을 어떤 자기 힘듦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최대한 좀 참아주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렇죠.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다 상담센터 가서 상담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상적으로 네. 지금 성장하는 그죠. 그러니까 요즘 학교나 이런 데도 위클래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스스로가 보다가 내가 약간 선생님이 말한 그런 감정 기복이 심한 그 아이가 아닐까라고 스스로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10대 친구들에게도 또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혼자서 그거를 앓고 가지고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주변에 좀 도움을 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고민하면 되게 큰 문제점 느껴지는데 맞아요. 막상 주변에서 이야기해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별거 안 써요. 네.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면 되네 하고서는 맞아요. 지금 또 길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꼭
주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까 말했듯이 감정 변화가 굉장히 심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그 얘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넌 혼자가 아니야. 네. 그거 혹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카메라 네. 보면서. 네. 자, 하나, 둘, 셋. 넌 혼자가 아니야. 네. 오늘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